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0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사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치다, 중단하다 라는 의미의 지부를 살펴볼 건데요. 지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인 그치다 라는 의미의 지, 바르다 라는 의미의 정, 해 또는 나이라는 의미의 세, 쌓다, 역사라는 의미의 력, 그 다음 무엇을 아리다 이런 말의 차. 만약에 요게 지자가 아니고 윗상자로 쓰게 되면 비교하다 할 때의 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그치다 라는 의미의 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중단하다, 그치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그 윗상자에다가 이 획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치다 라는 의미의 지자가 되겠습니다. 중지 하면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그만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만두는 것을 얘기하죠. 정지는 멈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지와 중지는 확실히 다른 거죠. 중지는 그만둔 거예요. 중간에. 정지는 잠시 멈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멈춤 사유가 지나면 다시 재개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교통 중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나면 잠시 정지를 해야 되죠.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지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잠시 멈추는 건데 정지와 휴지의 의미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지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잠시 쉬었다가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휴지는 잠시 쉰다는 의미가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몇 초, 몇 분 이런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초, 몇 분일 수도 있지만 몇 개월 이렇게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는 정지와 달리 그 휴지 기간, 즉 활동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내면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겨울에 나무들이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겉으로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된 상태, 그걸 성장이 휴지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지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방지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방지는 예방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지는 어떤 제도나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은 잘못 쓸 수 있어요. 지향은 지양과 거꾸로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무엇을 목표로 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향사격 그러면은 총을
정확한 목표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을 거로 생각되는 위치에 난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멈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캔스 또는 클로즈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요 클로즈는 정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요 어카운트라는 것이 이제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제 그 폐지하는 그것을 이제 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캔스 법률 용어로는 요 캔스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을 여기에서 했어요. 그리고 계약이 쭉 진행이 되다가 여기에서 해지를 냈습니다. 그러면 해지 효과가 이 뒤에 발생하는 거예요. 취소라고 하는 것은 취소 효과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 차이가 있죠. 소급하는 거예요. 취소는. 해지는 소급이 안 됩니다. 종지부라고 하는 것은 일의 결말을 얘기하는 거죠. 일이 끝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지부를 찍다. 그러면은 일을 완전히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제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중지, 정지 다 스탑이라고 되어 있죠. 제지도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지와 정지는 내가 멈추는 거고 제지는 남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바르다라는 의미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그칠지자 위에 한일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래서 바르다라는 의미의 정자가 되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똑바르다, 올바르다 그런 의미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정답, 그러면 어떤 문제의 옳은 답을 얘기합니다.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쳐서 똑바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수정이 지금 이렇게 영어로서는 똑같이 표현이 되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수정은 고쳐서 바르게 하는 건데 반해서 정정은 갈아 끼워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고쳐서 갈아 끼우는 겁니다. 수정은 고쳐서 원본은 그대로 있어요. 원본은 그대로 있고 그거를 일부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정정은 원본이 바뀌는 겁니다. 그건 큰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회계는 수정을 금하고 있죠. 금액 수정을. 정정은 회계에서 가능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전표는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똑바른 전표를 갈아 끼우는 거죠. 정말로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라는 뜻입니다. 정확하다, 바르고 확실하다 라는 뜻이고요. 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이고 규정에 맞게 라는 뜻입니다. 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밤 12시 즉 0시를 얘기하고요. 정오는 낮 12시를 얘기하죠. 낮 12시는 PM 0시를 얘기하는 거고 자정은 AM 0시를 얘기하는 거죠. 부정은 잘못된 일을 얘기합니다. 특히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일을 그르치게 한 것, 이런 것을 대표적인 부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이나 또는 그 섹터,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그 섹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을 얘기합니다. 통상 정문은 가장 크고 크기가 가장 크고 예를 들어서 지도라든지 이런 데서 표시될 때 그 출입문으로 가장 우선해서 표시를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정상
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달리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상이 되는 거죠. 마지막 한자, 세 번째 한자는 세자가 되겠는데요. 해, 년이란 뜻이죠. 또는 나이라는 의미의 세자가 되겠습니다. 요 그칠지자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좀 복잡한 글씨니까요.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삐쳐 올리고 마지막으로 점을 찍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해서 해 또는 나이라는 의미의 세자가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 이게 해당하는 획수는 많지 않은데 좀 복잡하죠? 예, 해 또는 나이라는 의미의 세자가 되겠습니다. 세자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 세배에는 음력으로 1월 1일 날을 우리가 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설날 아래 어른들한테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절을 드리는 것을 세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배는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드리는 풍습이 있고요. 세뱃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배를 받으면 그 세배를 받은 어른이 세배한 사람들한테 금전으로 용돈이죠. 사실 용돈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모라고 하는 것은 세밋과 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한글이고 밑은 요 모는 저물다 라는 뜻의 한자어죠. 그래서 그 해의 마지막 날 음력 섣달 금음 날을 얘기합니다. 세시라고 하는 것은 새해 첫날 즉 설을 얘기하는 거죠. 다 음력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연세라고 하는 것은 나이라는 말의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가 높은 분들한테 어른들 또는 직위가 높은 나이가 나보다 낮더라도 직위가 높을 수 있죠. 나보다. 그럴 경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근데 10세라고 할 때 요 10은 숫자고 요 세는 단위, 나이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0세라고 하는 건 10살이라는 의미예요. 이 10이 한글말로 열이고 이 세가 한글말로 살이죠. 해서 10살은 10 years old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10이 이제 바뀌죠. 15세 그러면은 15살, 30세 그럼 30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뜻하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고 이제 일생을 통해서 쭉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헛되게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세월을 헛되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하지 않고 엉뚱한 일 놀러 다닌다든지 말썽만 피러 다녔다든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만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환호의 의미로 만세를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세라는 의미가 황제에게 최고의 그 환호를 표하는, 즉 영원히, 만세라는 말이 영원이란 뜻이죠.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왕한테는 천세라고 얘기하고 황제한테는 만세라고 표현을 하죠. 엘리자베스 2세 할 때 이 세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킹 엘리자베스의 두 번째 서열이 되는 왕이다라는 의미로 세를 쓰고 있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나는 1세예요. 그리고 아들은 2세가 되는 거고 손자는 3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수는 이 간격을 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아들 사이는 1대가 되고 나와 손자 사이는 2대가 되니까 세보다 하나씩 즉조되는,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그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